안녕하세요. 덱세노하우 채널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한방통합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며 특히 중장년분들의 건강과 활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어 온 정유진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어쩐지 쑥스러워서 질문하기 어려웠던 성생활에 대한 솔직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삶에서 성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질에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액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욕이 왕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성 자체가 원래 분비물이 많이 분비되는 체질인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질이나 특정 부위에 샘이 유독 발달된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흥분과 상관없이 평소에도 분비물이 많을 수 있죠. 여성 호르몬이 충분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흥분하면 분비물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원래 분비물이 많은 여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정말 오래된 속설이죠.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지리구조는 아기 머리통이 나왔다가도 다시 쪼그라들 정도로 탄력이 매우 좋은 구조예요. 아무리 관계를 많이 하고 하룻밤 내내 관계를 해도 질이 막 늘어져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출산 후에도 질이 영구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질은 탄력이 워낙 좋아서 바로 원래대로 회복된답니다. 명기란 무엇일까요? 관계 후에 남자가 자꾸 생각나는 그녀, 다른 사람과 해봤지만 그녀만 하지 못했던 그녀가 바로 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기는 모든 이에게 명기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이 나에게 명기인 것이죠. 명기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 파트너입니다. 질환의 따뜻한 느낌, 조임이 지속력, 촉촉함 등 남자가 잊을 수 없는 그 느낌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바로 명기인 거죠. 결국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질 압력 측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성의 요실금 치료 목적에서 개발된 기계인데 질환의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빠지면서 질의 압력을 측정해줍니다. 여성분들이 조여주세요 하고 힘을 주면 압력이 데이터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손가락 2개를 넣었을 때 조이는 느낌이 나는 정도를 70에서 80 정도로 보는데 평균은 40에서 50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만족도가 높겠는데 싶은 분들은 70, 80, 심지어 90까지 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압력이 매우 높은 거죠. 이 기계는 질의 볼륨, 그러니까 공간감도 측정해줍니다. 풍선이 부풀었다 빠지면서 질의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데 너무 넓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필러로 공간을 채울 수도 있죠. 그리고 성감을 느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탄력도입니다. 피스톤 운동 시 쫀득쫀득하게 감기는 느낌을 주는 탄력 지표도 따로 측정됩니다. 20에서 30대 여성들은 탄력도가 높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특정 수치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탄력은 이 정도인데 공간이 넓으니 느낌이 안 나겠네. 압력은 높은데 탄력이 없어서 파트너는 건조한 느낌이 나겠네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법이나 관리법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측정기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니,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신기해하며 납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파트너가 제가 너무 헐겁다고 하는데 뭐예요? 하고 왔는데 측정해보니 전혀 헐겁지 않아 그분께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겠는데요. 라고 조언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쾌감을 느끼는 여러 민감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민감점으로 클리토리스라고 불리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고 여성 오르가슴의 8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여성 성기 입구의 요도보다 약간 상단에 위치한 작은 돌기 부위입니다. 이곳을 충분히 애무하여 흥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음순으로 클리토리스 밑으로 내려오는 날개 같은 소음순에서도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 민감점으로 지존이라고 불립니다. 외부 민감점을 충분히 애무하여 여성이 흥분한 후 질 입구 초입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간 안쪽에 지존이 있습니다. 흥분하면 부풀어 오르는 돌기 형태인데 이곳을 자극하면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깊은 민감점으로 A존이라고 불립니다. 지존보다 더 안쪽에 자궁 입구 초입에 위치합니다. 매우 깊숙한 곳이라 찾기가 쉽지 않고 성기 사이즈가 굵고 길수록 도달하기 유리합니다. 자궁 섹스라고 불릴 정도로 깊은 쾌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도 주변 민감점으로 유존이 있습니다. 요도 옆에 위치한 생조직들로 이곳을 자극해도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질이 앞쪽 벽에 신경과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민감점을 공략하고 싶다면 질 입구의 상단 쪽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점만 대놓고 찌르듯이 자극하면 오히려 짜증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민감점 공략에 최적화된 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습니다. 바로 캣체위인데요. 고양이 체위가 아니라 코이투스 얼라인먼트 테크닉의 줄임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 남자가 일단 위에 있는 자세입니다. 일반적인 관계는 피스톤 운동이 상하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여성의 신체 정렬은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해서 자극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의 민감한 부위들이 일렬로 정렬되면서 더 잘 맞춰질 수 있죠. 만약 좀 더 깊은 자극을 원한다면 여성이 엉덩이를 더 들어 올려 남성의 허리를 감싸거나 남성의 목을 감싸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신체 부위의 밀착도를 높여 마찰과 자극을 증대시키고 질의 전벽 및 전체를 한 번에 깊게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체위죠.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오시는 경우는 역시 피임 도구예요. 관계 중에 빠져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며 찾아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런 경우 전문가가 보면 바로 보여서 손쉽게 빼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건 70대 어르신이셨는데 화장품 뚜껑이 질 안에 빠져서 오신 적이 있어요. 이게 들어갈 때는 매끈해서 쑥 들어가지만 빠져나올 때는 잡을 데가 없어서 빼기가 어렵거든요. 어르신이 혼자 꺼내려고 애쓰시다가 질벽에 상처까지 나셨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하셔도 좋지만 뚜껑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 생리용품을 넣고 빼는 걸 잊으셔서 계속 질 안에 머물러 있던 경우도 있어요.
냄새 때문에 오셨다가 그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에 대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흔히 스키어트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주로 요도 주변에 있는 생조직에서 분비되는 액체입니다. 마치 남성의 사정액과 비슷하게 흥분하면 그 샘에서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영상 매체에서 보면 마치 소변처럼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배우들이 촬영 전에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면서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 분비되는 액체는 방광의 소변 일부일 수도 있지만 소변과는 만들어지는 기전이나 원리가 달라서 냄새가 나거나 누렇지 않아요. 보통 맑고 무색무취하답니다. 흥분으로 인해 혈류가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성욕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성이 가장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시기는 아시다시피 월경하기 약 2주 전쯤, 즉 배란기입니다. 여성의 몸은 출산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고조로 치솟아요. 이 호르몬 때문에 성적 욕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때는 질벽도 매우 촉촉해지고 관계 시 남성들도 느낌이 확 다르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폐경이 진행된 분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이 피부의 수분 점막층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남성의 경우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여성분들의 경우는 위축석 지렴이라는 건조해진 상태가 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다치거나 유산균도 적어지기 때문에 염증도 쉽게 생길 수 있게 되고 찢어지거나 피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 시질이 건조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은 바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윤활제가 나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윤활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질 건강에 나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건조한 상태로 관계를 지속하여 질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용하시던 윤활제가 있으시다면 기존의 것을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던 게 없으시다면 더보기란에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균 특허 성분으로 케어까지 한 번에 원하시면서 수용성으로 물에 쉽게 씻기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쿠팡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이죠. 추가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 크림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피부가 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 목적으로만 치료를 한다면 이 정도만 하셔도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몸에 바르기 거북하신 분들은 먹는 갱년기 호르몬 영양제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 식약처 인증한 기능성 원료와 100% 식물성 에스트로겐 원료로 질 건조증이나 위축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 시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유독 건조하다면 사실 그날 여성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20대 젊은 여성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관계를 시도하면 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다. 충분히 애무하고 시간을 들였는데도 촉촉해지지 않는다면
그날은 여성의 컨디션을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태생적으로 여성마다 질이 크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는 평범한 사이즈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근력이 감소하면서 약간 늘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비물 때문에 더 커지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네. 할 때는 체력이 좀 안 좋아졌거나 피곤해서 근력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기력 보강을 하면 다시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운동법은 바로 모두가 아시는 골반적은 운동인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저근을 계속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근육이 강화되면 당연히 혈류가 왕성해지고 혈류가 왕성해지니 느낌도 더 좋아지고 탄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아랫도리에는 방광도 있고 남성에게는 전립선도 있죠. 골반적은 운동은 이곳의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아랫도리 건강에는 골반적은 운동이 최고입니다. 이상적인 여성의 질 사이즈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보통 손가락 2개 정도로 표현해 드립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질에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때 느껴지는 압력 정도를 말씀드리죠. 물론 질에 3개, 4개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질의 사이즈는 나의 파트너와 나에게 잘 맞는 그 사이즈입니다. 서로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신다면 먼저 캐체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오르가슴에 더 좋은 여성 상의 자세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만약 질 압력 측정 결과 압력이 매우 높지만 질이 헐거운 경우라면 압력이 높아조이므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어 특별한 시술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해드리는 것은 필러를 채워 넣어 공간을 채워드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헐거워서 필러로는 안 되는 경우에는 마치 얼굴 리프팅 수술처럼 늘어진 피부를 당겨 붙이듯이 질 성형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남성 쪽에서 사이즈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그런 시술 후에는 여성들이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 쪽에서 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는 공간이 넓으면 필러를, 탄력이 없으면 레이저 등으로 재생을 시켜주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위로는 캐체위나 여성 상의 자세를 시도해 보시고 각종 민감점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안 맞는다면 충분한 애무를 통해 여성을 충분히 흥분시켜 더 느끼게 해주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개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굵은 사람이 좋다, 긴 사람이 좋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성의 질에 있는 혈류나 감각세포의 80% 정도가 질 입구 주변 5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5cm 이상은 되죠. 그러니 이 5cm만 잘 공략하면 여성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오르가슴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성기의 굵기나 길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기 모양을 연필형,
바나나형, 버섯형 등으로 분류해서 이런 모양은 이런 자세가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 상의 자세가 여성의 오르가슴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성 상의 자세는 성기 모양이나 크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여성이 스스로 압력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가슴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형 성기는 입구가 넓고 뒤쪽이 약한 형태인데 삽입 시 파트너가 힘들 수 있으니 충분히 여성을 흥분시킨 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 공략에 유리하죠. 반대로 입구가 좁고 뒤로 갈수록 묵직해지는 형태는 들어갈 때는 부드럽게 들어가고 뒤쪽에서 꽉 찬 느낌을 주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 후배의 자세를 하면 서로 꽉 찬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바나나형 성기는 앞쪽으로 휘어 있어 주로 질 앞벽에 위치한 여성의 민감한 부위들을 공략하기에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 충분한 애무를 통해 여성이 충분히 흥분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분 강도나 지속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강성교는 남성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 성기의 귀두 부위는 신경이 매우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성에게 민감점이 있다면 남성에게는 귀두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혓바닥으로 귀두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혓바닥으로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손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 안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만족감도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은 자극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질 안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A존을 쉽게 찾는 방법과 관계에 대한 더 많은 내용, 에피소드들로 유익하고 즐거운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세 노하우 시청자 여러분, 갱년기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행복과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더 깊은 사랑을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